제3보험에서 후유장애 이제 하고 있는데요. 후유장애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또 시험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유장애하고 실손의료비 보험은 기본 지식, 기초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들을 수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3보험 2차 강의를 먼저 듣고자 하시는 분들 저기 표준약관 내용부터 하게 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이해하시고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장애의 정의는 반드시 필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손해 사정을 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업을 시작하는데 후유장애의 정의 6줄은 꼭 암기해야 됩니다. 근데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요. 외우기가. 그러면 아까 좀 잠깐 그림을 그렸는데 어쨌든 상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질병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험회사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상해가 됐고 질병이 있어요. 근데 보험을 안 들었어요. 전혀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걸 지금 다투고 있는데 보험이 안 들었는데 상해가 생겼고 질병이 걸렸다?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분명하게 이때 보험 계약이 있는 겁니다. 보험 계약이 있는 거죠.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 계약을 한다. 그러면 본인이 질병이 걸렸다. 그러면 그 질병에 대해서 어떠한 증세가 있었다는 거죠. 증상이. 그래서 요 부분들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알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알려야 된다. 그래서 알릴 의무가 있는 거죠. 이게 계약 전이다 그래서 계약 전 알릴 의무가 되는 거고요. 이건 계약 후에 알려야 된다. 그래서 계약 전에 알려야 되는 것은 보통 내가 오토바이 타고 있는가, 이륜차 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왜냐하면 위험한 직업일수록 사고 발생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에게 있는 질병들이 있느냐 없냐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병원 간 일이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투약 받은 일이 있냐, 수술한 거 있냐, 입원한 거 있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게 이제 알릴 의무에 대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알릴 의무 중에서 직업이 뭐냐라는 부분들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렇게 했다고 하면 계약전 알리는 의무가 되는 거고요. 직업 같은 경우에는 계약 전에는 직업이 이거였는데 나중에 이제 사무직이었다가 자동차, 트럭을 운전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계약 후에 알려야 된다 그래서 계약 후 알리는 의무가 됩니다. 좀 그런 부분들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단서는 보험 계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질병 후유장애 보험금이 후유장애 담보가 들어가 있고 상해 후유장애 담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상해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질병 사고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는데 우선은 상해 쪽을 가지고 하고 거기다가 질병만 대입하면 되니까요. 그럼 상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상해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서가 요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계약을 했고 보험 상해나 질병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뭐 한다고 그랬냐면 상해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병원이 없던 시절은 그냥 집에서 나으는 거죠. 집에도 가지도 않아요. 어떤 여성분은 다쳤어요. 놀다가. 그러니까 턱이 골절이 됐어요. 턱이 골절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병원이 너무 없고 하고 돈도 없기도 하고 하니까 골절이 됐는데 그냥 놔뒀어요. 그러니까 입이 돌아가죠. 나중에 큰 상처로 이제 있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는 드물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해에 대해서 대부분 어디로 가냐? 병원을 간다는 거예요. 안 되면 보건소라도 가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요. 응급실을 갈 수도 있고 그냥 일반 외래 진료를 받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 문진을 하죠. 그 다음에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검사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진단명이 뭐냐라고 보통 얘기하죠. 진단명이.
그래서 진단명이 질병이다. 그러면 M 코드다. 상해다. 그러면 S 코드다. 보통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암이다. 그러면 이제 다른 거긴 하지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그러면 수술하느냐, 수술하기 위해서 입원하느냐, 수술하긴 하는데 통원할 수도 있다라고 뭐 다양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냐,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뭐 6개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치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근데 우리가 뭘로 내 있냐, 신체 부위가 있는데 13개 부위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정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신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신 또는 육체의 회송 상태이고 기능 상실 상태인 게 확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주냐, 후유장애 진단서로 발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후유장애 진단서에는 나중에 이제 또 나오겠지만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해 질병에 대해서 여기까지 해서 치유된 후 그러면은 신체에 남아있는 해가지고 신체는 뭘로 나누냐? 정신과 육체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훼손 상태이고 기능 상실 상태인데 그게 영구적이어야지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영구적이지 않다 그러면 장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 훼손 상태 및 기능 상실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구적으로 간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나하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나하고 대입해서 내가 이런 치료를 받았고 이런 검사를 받았지, 병원에서는 이런 걸 하지,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지만 이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내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 주위에 이제 치료받았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대입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그 다음에 신체에 남아있는 정신 또는 육체 훼손 상태 및 기능 상실 상태인데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구적이라는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영구적이라는 말이 이게 또 단어의 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유장애까지만, 장애에 대한 정의까지만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 영구적이라는 말이 좀 헷갈려요. 원칙적으로는 치유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했고, 치료라는 것은 수술했거나 입원하거나 통원하거나 약을 먹거나 수술하거나 그런 재활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여러 그런 치료들을 통해서 어쨌든 치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치유가 됐다라는 게 장래 회복 가능성 가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다 되었다 그러면 장애가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가 어쨌든 어느 상태인지는 모르겠는데 팔꿈치 쪽에, 팔꿈치 관절, 그러니까 주관절에 골절이 발생했는데 예전에는 여기까지가 굽혀졌는데 이제는 치유가 됐는데 여기까지밖에는 굽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다 됐는데 내가 수술도 하고 물리치료도 다 받고 열심히 운동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밖에 안 나는. 근데 장래에 더 이상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가 딱 된 거를 뭐 하냐?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팔꿈치가 이 정도밖에 안 움직인다라는 걸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후유장애 진단서로 그게 발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영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래 회복 가망이 없는 상태라고 했을 때 만약에 장래 회복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장애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후유장애 진단서에 영구냐 비영구냐라는 말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비영구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다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때로는 이제 5년 기준으로 돼 있는데 나중에 이제 좀 배울 건데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도 지급이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상태는 요게 요 정도밖에 안 돼서 후유장애 대상이 되긴 하지만 영구적이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고 약간만 지급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된 후라는 정의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거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서 그러겠죠. 왜냐하면 치유라는 것은 치료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야 되니까. 영구적이라는 것은 상해 질병은 이미 다 받았고 그거가 다 치료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장래 회복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의학적으로 인정된 거고, 치유된 거라는 것은 상해 질병에 대해서 그다음에 치료 효과를 기대할 게 없는 상태만 된 게 이게 치유된 후라고 보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보통은 이제 의학적이라는 것은 치유된 후라는 거,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치유됐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더하기라는 거예요. and라는 겁니다. 또는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부분 후유장애하고 영구적이라는 말과 치유된 후라는 말의 정의를 완벽하게 외우셔야 돼요. 아마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저 말 같아요.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더 헷갈려요. 그냥 후유장애만 정의만 딱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서 뿌리가 나온 거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원칙이 있고요. 예외가 있고 예외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원칙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 지금 장애에 대한 거 영구적 치유된 후라는 정의가 딱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 원칙이 장애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애의 정의의 원칙에 조금씩 예외를 두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공평하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해 질병이 생겼어요. 근데 치유가 돼서 회복이 돼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장애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재산보험에서 특별히 보험금이 지급될 거냐 말 거냐라고 했을 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왜? 치유가 돼서 회복이 다 돼버렸으니까.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돼야 되고 하는데. 근데 치유가 됐는데 회복 가능성이 있어요. 뭐 1년 후다, 2년 후다. 지금은 장애평가 시점이 보통 이제 우리는 6개월이라고 하는데 왜 6개월이라고 하는지 이제 뭐 그 부분도 좀 이후에 이제 좀 다뤄질 텐데 회복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7년 후에나 이게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 누구도 미래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그래서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냐 없냐라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치유가 됐는데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상도 고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장애에 대해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 그러면 증상 고정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후유장애 진단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 문제 우리가 이제 그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사례 문제로 나오는데 후유장애 진단서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보고 직접 후유장애 사례 문제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그럼 후유장애 진단서가 발행한 날짜가 딱 쓰이겠죠. 그리고 의사가 써 있을 것이고 진단명이 써 있을 겁니다. 왜? 상해가 발생했는데 어디에 골절이다, 아니면 어디에 탈구다, 어디에 염자다,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 부분들을 추간판 탈출증,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후유장애 지급이 돼야 되는데 다 뭐 파지방사통이 있고 뭐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가 경추염자고 요추염자다라고 하면은 후유장애가 이게 가능한가? 라고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진단명에서 추간판 탈출증이 나와야 되는데 뭐 그런 경우는 없지만 경추염자인데 뭐 손발 저림이 있다라고 하면은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저림이 아니라 다른 저림인 거죠. 자체 저림인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추간판 탈출증, 그러니까 척추의 장애로 인한 보험금이 나갈 거냐 말 거냐,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장애 진단서의 내용이 뭐가 들어가야 되냐는 거예요. 필수 기재 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장애 진단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죠. 그 다음에 발생 시기가 들어가야겠고요. 그러니까 진단명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진단명이 들어가기 위해서 검사를 했거나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검사가 어떤 검사냐? 명확한 검사냐 아니면 주관적인 검사냐? 검사도 하지 않고 그냥 의사의 주관적인 거에 따라서 한 거냐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좀 더 엿보자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발생 시기가 있는데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발생 시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이후에 이제 좀 나올 텐데 발생 시기가 어떠냐? 장애가 발생 시기가 1월이었는데 바로 2월 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느냐? 후유장애 진단에서 바로 발생할 수 있느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는 6개월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치유라는 것이 얼마 정도 치료를 해야지 치유가 됐다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질병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해에 대해서는 1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상해에 대해서는 6개월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상해에 대해서는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바뀐 약관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대부분이 상해일, 질병 확전 진단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6개월인데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는 이번에 약관이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냐면 수술하고 나서 6개월이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말초신경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6개월 정도 되면 다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학적으로 그때가 예외죠. 원칙은 6개월 시점인데 원칙은 장애가 확정됐을 때인데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장애가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6개월 시점에 하겠다라는 건데 거기에서 예외가 또 예외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의학적으로 공평하다는 겁니다. 왜? 후유장애를 그렇게 판단하는 게 공평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그렇게 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후유장애 진단서가 언제 발행이 됐냐에 따라서 이걸 후유장애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애 내용과 그 정도. 이건 필수 기재 사항이죠. 만약에 아까 주관절에 대해서 골절이 있었고 수술했는데 내가 이 정도까지밖에는 안 된다. 이게 이제 4분의 1 정도 1 이상 안 된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장애 내용과 그 정도에 따라서 장애 지급률이 발생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할 내용이 장애의 내용과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강론에서 눈이, 코가, 귀가 어떤 장애의 내용이 있고 그 정도는 지급률로 어떻게 몇 프로로 발생하는 거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주로 배워야 될 내용이 장애의 내용과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고의 인과관계, 척추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을수록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는 기왕증이라고 얘기하죠. 퇴행성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70세 되신 분이 추간판 탈출증, 그 다음에 20대 된 사람의 추간판 탈출증은 다르죠. 그리고 추간판 탈출증은 앉아서 있고 하다 보니까 요추가 있는데 요추가 5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천추 1번과 요추 5번 사이를 디스크가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게 디스크죠. 거기하고 4번과 5번 요추의 디스크는 앉아있기 때문에 하중이 그쪽에 많이 받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 부위에 추간판 탈출증이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목욕탕에서 넘어졌다 했는데 요추 2번과 3번 사이에서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했다. 그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앉아있을 때 하중을 받는 부위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사고하고 인과관계가 긴밀하죠. 근데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추간판 탈출증이다. 그러면 사고하고 인과관계가 상해 기여도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질병일 확률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MRI 상에서 이제 퇴행성 정도를 볼 수가 있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사고 인과관계를 볼 수 있고요. 그 인과관계를 보게 되면 사고의 관여도를 갖다가 볼 수가 있고 향후 치료 문제 및 호전도, 향후 치료 문제 및 호전도라고 했는데 이게 회복할 가능성이 있냐라는 겁니다. 향후 치료가 했는데 1년이면 장애 없습니다. 모두가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호전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영구입니다. 아니면 한시적입니다. 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필수 기준사항, 장애 진단명 발생 시기 이런 부분들 여기까지 외워야겠죠. 왜? 여기에서 파생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장애의 내용과 그 정도가 여기에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의학과도 연결되는 게 장애 진단명이죠. 골절에 대해서 의학에서 분명히 강론에서 다루는 거죠. 전신합병증, 국소합병증, 그리고 골절이 됐을 때 치유되는 게 어떻게 해서 치유되느냐 그런 기전들을 알아야지 우리가 후유장애를 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골절의 정의가 뭐냐, 탈구의 정의가 뭐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골절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계가 뭐냐, 그건 영상 기록이죠. 그리고 이학적인 검사,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배우는 게 의학인 거죠. 그리고 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느냐라고 배우는 것들이 의학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실무 쪽으로 가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재산보험이 굉장히 의학하고 밀접하다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후유장애는 상해 쪽하고 많이 밀접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수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는데, 신경계 및 정신행동장애 추가 기재사항으로 해가지고 개호가 나와 있어요. 개호는 뭐다? 장애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봐주는 거다. 그러면 개호 여부가 있고요. 객관적인 이유, 개호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개호의 내용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것들을 도와줘야 되냐. 그러니까 신경계 및 정신행동장애는 뭘로 평가하냐면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평가표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평가표라는 게 개호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의식, 이동동작 하는데 어떻게 이동 동작을 하느냐.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어떻게 하느냐. 배설하는데 대소변을 보는데 어떻게 할 거냐. 옷 입는데 어떻게 할 거냐. 샤워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 음식물 섭취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들을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상생활 기본 동작의 제한이 어디까지 있느냐. 그래서 제한평가표, ADLS 평가표, 제한평가표라고도 하는데 그 평가표가 개호 여부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신경계 정신행동장애 추가 기재사항들은 이 개호 여부, 객관적인 이유, 개호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까지도 필수 암기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암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더 이제 장애 정의가 아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장애 정의에서 그러면 장애 정의가 나왔으니까 장애 진단서, 후유장애 진단서로 그걸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해 주는데, 그럼 후유장애 진단서의 내용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라는 게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얘기할 때 우리 후유장애 보험금 얼마나 지급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게 신체 부위라고 그랬어요. 그게 동일한 부위는 어디를 보냐라고 했냐. 동일한 부위를 할지라도 다른 부위는 보는 게 뭐냐. 원칙과 예외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럼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사유라고 하면 아까 첫 번째 아까 그림으로 했을 때 보험 계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험 기간 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험 기간 중이다. 근데 보험 기간이 만료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은 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배울 건데. 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장애 정의에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장애 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애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장애 내용과 정도를 우리가 주 내용으로 배울 내용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게 뭘로 나오냐? 장애 지급률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퍼센트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보험을 있으니까 예전의 약관에서는 급수 약관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엔 급수로 나오죠. 1급부터 14급까지 나오죠. 개인보험에서도 급수로 해가지고 1급부터 6급까지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장애도 1급부터 6급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급수로 나왔는데 지금은 개인보험의 2018년 4월 1일 이후에는 뭘로 나온다? 퍼센트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급률로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애 판단 시기가 더 중요합니다. 아까 회복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장애가 되냐 안 되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장애를 판단하는 시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애 판단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발생 시기가 왜 중요하냐? 장애 판단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유장애 진단서가 언제 발행됐느냐 그 날짜를 봐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경우는 1년이 지난 후에 평가해야 되는데 1년이 안 되고 한 6개월 시점에서 장애 진단서가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후유장애 진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판단 시기가 너무 이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복할 가능성이 충분히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 판단 시기가 중요한데 장애 지급률이 아까 장애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지급률이라고 그랬습니다. 상해 1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요 말의 뜻은 더 좀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제 보험 계약을 이미 했다라고 생각하고 요때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물론 질병은 언제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요때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질병을 언제 이때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뇌졸중이다 그러면 MRI나 CT 통해서 확인할 거고요. 암이다 그러면 조직검사해서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해일은 딱 나오죠. 다친 게 확 몸에 표현나니까. 그래서 상해일 질병 진단 확정일입니다. 질병은 이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고 있는 거죠. 이때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확정 진단일이 되고 여기서는 180일 얘기했어요. 했는데 추후에 이제 강론에서 배우겠지만 만약에 이제 절단 상해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질병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요때 상해일이 있었는데 절단 사고 굉장히 큰 기계에 눌렸다고 생각해 볼게요. 손가락이 완전히 눌려서 절단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보통 잘려지면 요즘에 의학기술이 많이 발달해 있고 지역마다 수지 접합하는 병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으로 가서 그 잘라진 손가락을 붙이게 되면 원상태로 잘 회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완전히 손상이 붙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분쇄가 됐고 그거를 접합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볼게요. 그래서 절단이 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수술을 할 수도 없고 어떤 처치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요 상해일 날 확인될 거예요. 병원에서 가서 진단하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그냥 봉합하겠죠. 그러면 이 절단이라고 하면 180일이 안 가도 손가락이 절단돼서 하나 없는데 그러면 이거는 바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장애가 확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번 보면 상해일이 있어요.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척추 골절이 발생했다고 볼게요. 척추 1번이 골절이 돼서 다행히 뒤로 신경을 안 건드리고 막 해가지고 흉추는 12번 그러니까 요추는 넘버 해가지고 L 씁니다. 약어로 소라식 해가지고 스파인 해가지고 T를 쓰는데 이거는 흉추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추 2번 요추 3번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유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상해로 인해서 척추 골절이 발생했는데 요때 유압 수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고정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척추의 장애, 운동 장애는 개념은 지금은 하진 않았지만 추후에 하겠지만 요때 수술을 하게 되면 요게 고정 수술을 했다 그러면 요때 확정이 됩니다. 6개월이 안 됐다 할지라도 절단이 된 거, 척추에 유압수술을 한 것들은 180일 이전에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라는 거예요.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요때 평가하겠다는 거. 뭘? 상해 발생일 질병의 진단 확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에 의사의 진단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의사의 진단.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니까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후유장애 진단서가 된다는 거예요. 이때 발급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상해일이 됐는데 요때가 180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때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확정되면 된다는 거예요. 확정되면 그때 확정되는 거고, 이걸 원칙이라고도 예외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냥 180일에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확정된다 그러면 이게 원칙. 어차피 지금 180일 동안에 치료를 계속 180일 이후에도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한정없이 이거를 계속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에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확정된 거를 그냥 빼고 이거는 그냥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원칙으로 할게요. 그러면 180일 이전에도 치료를 계속 하고 있고 이후에도 치료를 해요. 수술을 몇 번 더 할 수도 있어요. 물리치료할 수 있고 도수치료할 수 있어요. 작업치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약을 계속 먹을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치료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의사의 진단에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라는 것은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데 그게 뭐냐? 고정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원칙은 고정이 그 증상이 치유가 됐다라는 것은 그 증상이 고정이 돼야 되는데 180일 돼서 다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에 대해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아직 안 됐어요. 그렇지만 치유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의사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은 회복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판단 시기를 갖다가 하겠다는 거예요. 장애 지급률을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180일 때에 확정하겠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 원칙을 계속 따른다 그러면 아까 추간판 탈출증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상해일로부터, 그러니까 2018년도 4월 1일 전에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는 똑같았어요. 내용이. 상해일로부터 6개월 시점에 하겠다는 건데 요 사람이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했는데 계속 치료를 했어요. 나는 수술하기 싫어, 칼대기 싫어 해가지고 막 했어요. 근데 180일 이후에 수술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끝까지 한번 버틸 때까지 버텨봤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수술하기 싫다는 거예요. 수술하면 허리 힘도 못 쓰고 일도 못 하는데 어떻게 되냐. 그리고 너무 바빠가지고 못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근데 2018년도 4월 1일 이후에는 뭘 하냐? 수술일 아니면 시술하는 경우 그 이후부터 6개월 후에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겠다는. 그게 180일 때 의사의 진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애 진단서로 해서 발급을 하는데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애 분류표의 장애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이게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이걸로 하죠. 180일 기때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서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해서 발생 시기를 그래서 후유장애 발급 시기가 있고 상해가 발생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몇 개월이 됐느냐에 따라서 이거 장애로 인정하고 장애 진단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험금 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유 때. 근데 예외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예외적으로 하냐? 안구의 운동장애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이 지난 후 그 장애 정도를 평가한다. 안구의 운동장애는 의학에서 보면은 외안근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외안근이 안구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옆으로도 돌릴 수도 있고 안쪽으로도 모을 수도 있고 위로도 올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눈이 볼 수 있는 것들은 바깥쪽이 더 많이 보죠. 이 안쪽은 덜 봅니다. 왜? 반대쪽에서 계속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위로 보는 것과 밑으로 보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안구의 운동장애는 복잡하죠. 외안근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대부분 외안근이라기보다는 신경의 문제입니다. 뇌출혈로 발생해서 신경의 문제인데 신경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정도는 기다려 봐야지 이게 복시가 발생했어요. 운동장애가 발생해가지고 복시가. 그러니까 한쪽은 잘 움직이는데 한쪽이 안 움직여요. 그러면은 상이 어떻게 되냐? 상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 눈이 안 움직이니까 이게 겹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장애가 발생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안 움직이는 걸로 인해서 두 개로 보이는 거죠. 근데 두 개로 보이는 복시 현상이 1년 후면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구의 운동장애를 6개월 시점에서, 그러니까 말초 신경들에 대해서 6개월 후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안구는 1년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를 두게 되는 거예요. 말하는 기능에 1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 치료에 있는데 증상이 고정되었을 때, 말하는 기능에 지속적인 언어 치료 안 하면 상태가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 치료를 시행한 후 증상이 고착되었을 때, 증상이 고정된 게 아니라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은 약간 말이 좀 그렇죠. 고착되었을 때 평가한다. 그러니까 증상이 이제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가 다시 또 후유장애, 장애에 대한 개념을 또 이해하게 되면, 장애의 개념을 여기다가 했을 때, 고정되었을 때, 증상이 고정되었을 때 치유된 후다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어쨌든 후유장애는, 장애는 증상이 고정돼야 되고, 그러니까 치료의 가망성이,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되는 게 치유됐다라고 했는데 1년 이상에서 고착되기 전까지는 치유가 안 된 거구나. 장애 진단서가 180일 기준으로 해서 그때도 이전에도 적극적인 치료, 이후에는 간접적인 치료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치료는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치료는 가지만 고정됐다라고 인정되는 상태를 180일 기준으로 하는데, 언어에 대해서, 말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1년 이상 하고 증상이 고정돼야 되는구나. 장애의 정의가 여기에서 또 쓰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를 암기하고 있어야지, 여기에서 증상이 고착되는 거, 여기에서 그 말을 떼어와서 여기서 쓰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형 기능은 이것도 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평형 기능도 치료하지 않으면 계속 어지럽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약을 먹고 뭐 이렇게 하면은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1년 이상 치료했는데 평형 기능이 안 된다? 그런 경우는 좀 드물죠. 보통 평형 기능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치료가 뭐냐면, 치료약이 멀미약이에요. 그리고 치료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양쪽 코의 후각 기능. 여기는 좀 말이 좀 헷갈립니다. 후각 인지 검사 해가지고 6개월 이상 고정된 후각.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후각도 보통은 뇌출혈로 인해서 후각이 손상이 됩니다. 뇌의 손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뇌출혈이 발생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현상이냐면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그러면 이때 확인할 수가 없어요. 보통은 막 수술 다 하고 하게 되면 좀 이상하네.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서 후각의 기능을 확인하는 거죠. 죽고 사는 거 문제 해결하고 나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냄새가 안 맡아져. 예전에는 생각 못 했는데 요때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했으면 6개월 후에 또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한 데서 6개월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6개월 이상 고정된 거. 그러니까 이전에 완전히 후각 기능이, 양쪽 코의 후각 기능이 없어진 거를 이때 확인하고 6개월 지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해야지 이거 후각 기능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타이트하게 돼 있죠. 그리고 또 의학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간 파탈 아까 얘기했던 수술 또는 시술 후 6개월이라는 거예요. 아까는 상해일 질병 진단 확정일이 아니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절부에 금속이 내구정물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때 장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장애 판단 시기는 언제냐? 제거 후에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허리를 고정술 했을 때 바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허리는 고정술 했으면 빼지 않기 때문에 그때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제거할 수가 없는 상태다. 그러면 그때 6개월 시점 하면 되는데, 만약에 요때 수술을 했어요. 유압수 그 수술을 했어요. 근데 요때 1년 후에 뺐다. 근데 그
수술한 그 고정물이 만약에 손에 수술을 했는데 여기에서 관절 운동 제한에 문제를 생긴다 그러면 그 핀 빼고 고정물 빼고 나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고정물을 수술을 하고 빼지 않은 사람들은 이 고정물이 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뇌졸중에 대해서는 12개월, 그러니까 1년이 지난 후에 평가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뇌졸중에 대한 신경계든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향상이 있거나 단기간에 사망한다 그러면 장애평가 유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로 안 주고 사망보험금으로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정신행동에 대해서는 더 좀 길어져요. 1년 6개월, 그러니까 18개월에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냥 1년 때 판단하는, 이렇게 하는 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공평하다는 겁니다. 이게 예외의 원칙의 외외죠. 부위별로 예외죠. 부위별로. 그래서 6개월이냐, 1년이냐, 18개월이냐, 이제 요 그 부분이 있다는. 그리고 치매는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하겠다는 거. 그렇지만 진단 시점부터 극심한 치매인 경우는 6개월 뒤에 해도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판단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